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개념은 이겁니다.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도록 하자. 시작! 합집합은 5와 5와는 합집합. 한 번 더. 합집합은 5와 5와는 합집합. 한 번 더. 합집합은 5와 5와는 합집합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거 A 합집합 B구나. A, B 모두 합한 거구나. 즉 A만 영역, B만 영역, A도 B도 영역을 모두 다 얘기하는 게 A 합집합 B구나요. 근데 이렇게 보도록 하자. 얘 집합이지, 연산이지, 집합이지. 집합, 연산, 집합의 결과는 항상 뭐만 나온다? 집합만 나온다 해서 나온 집합이 이 집합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얘기해볼까? 너희들이 볼 때는 A 합집합 B를 논할 때 앞에 있는 수학적인 표현이 쉽니? 뒤에 있는 수학적인 표현이 쉽니? 당연히 앞이야. 그럼 출제자는 어떻게 낸다? 뒤로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 뒤에처럼 나왔을 때 이렇게 앞처럼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고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런 거 막 지웠던 거 기억나나? 부분집합에서 이런 잡다한 거 지우는 거야. 그럼 A만 남지. 그러면 B만 남지. 5와는 합집합.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네. 자, 이로써 합집합을 배웠습니다. 자, 됐죠?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교집합은 합집합을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아. 이렇게 A 교집합 B라고 씁니다. 그러면 교집합이 나타내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A 교집합 B 이러면 A, B의 공통 부분인 A도 B도 영역을 우리는 A 교집합 B의 영역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얘는 A의 원소이고 and B의 원소여야 되는구나. 교집합은 and에 있는 교집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합니다. 시작! 교집합은 and는 교집합. 교집합은 and는 교집합. 교집합은 and는 교집합.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and가 들어가겠지. 맞아, 교집합은 and니까. 자, 출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줬을 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거꾸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 돌리는 방법 어떻게? 얘 없다 치고 A만 써요. and는 교집합. 얘 없다 치고 B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재구성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묶어 놓으십시오.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묶어서 우리는 좋은 기호라고 적어 놓을 거예요. 좋은 기호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의 연산기호 한번 불러볼까? 수의 연산기호 시작!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수의 연산기호에도요, 좋은 연산기호가 있고 나쁜 연산기호가 있어. 이 중에 좋은 연산기호는 누굴까? 플러스 더하기 곱하기. 얘네 둘이 좋은 연산기호고요. 얘네 둘은 나쁜 연산기호예요. 선생님 취향대로 얘는 좋다, 얘는 나쁘다라고 따집니까? 아니에요. 얘네가 좋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수의 연산기호 배울 때 연산 법칙이라는 걸 중학교 때 같이 배웠어. 자, 수의 연산 법칙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요. 뭐가 있습니까?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더하기하고 곱하기는요. 그런 연산 법칙이 되게 잘 적용이 되는 기호들인데 반해서 요 빼기나 나누기는 그런 연산 법칙이 잘 적용이 안 되는 나쁜 기호들이야. 연산 법칙이 훨씬 많이 적용이 되면 좋은 기호, 잘 안 되면 나쁜 기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 와, 선생님, 수에도 연산 법칙이 있듯이 집합에도 연산 법칙이 있겠네요? 예. 자, 정리합니다. 수의 연산 법칙 몇 개라고 했어, 선생님이? 3개. 집합의 연산 법칙은 더 어려워요. 5개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집합을 안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유야. 왜? 3개 배우는 것도 어려워서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5개 배우면 까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좋은 기호라는 것은 그 5개의 연산 법칙 중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을 커버할 수 있는 연산 법칙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개 남았어. 나쁜 기호 2개. 자, 나쁜 기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요, 여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집합은 요 집합의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C자를 붙여놓은 걸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쟤를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집합은 사실은 어떤 영역이냐면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요, 요런 영역이야. 이런 영역이야. 그런데 봐, A가 아닌 영역이잖아. A가 아닌 영역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머머, A가 아닌 영역 끝없이 칠해야 돼. 이거 좀 곤란하지? 그래서 항상요, 여집합이 나오면 테두리가 되는 전체 집합을 더불어 생각해서 그려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집합이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무한히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더불어서 이렇게 경계가 되는 최종 테두리를 하나 잡아준 후에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여집합을요, 수학을 엉터리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여집합이 엉터리로 배우기 되게 좋은 파트예요. 자, 수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여집합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얘들아, 여집합은 말이지 전체 집합에서 A를 쏙 빼낸 거야 라고 가르쳐. 왜? 그림이 그렇게 생겼잖아. 전체 집합에서 A를 쏙 빼낸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보통 여집합을 가르칠 때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체 집합 빼기 A, 이게 여집합이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집합의 의미는 전체 집합 빼기 A가 아니에요. 여집합의 의미는 뭐냐면요, 부정입니다. 부정, 무슨 말이야? 아니다야. 되겠습니까? 즉, A가 아니다. 이게 A의 여집합이야. 자, A의 여집합의 뜻이 뭐라고? 시작! A가 아니다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여집합 나오면 항상 이렇게 그리랬어. A가 아니다. A가 아닌 영역에 비근치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런 그림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는 게 아니라 A의 여집합의 본질은 A가 아니다. 즉, 요거 되게 중요하겠죠. 3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여집합은 부정, 부정은 여집합. 한 번 더. 여집합은 부정, 부정은 여집합. 한 번 더. 여집합은 부정, 부정은 여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여집합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는 전체 집합에 속하지만 X는 A에 속하면 돼, 안 돼? 아니다.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게 바로 부정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아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얘를 보면서 오씨, 아니다는 여집합이지 라고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차집합 배울 거예요. 자, 차집합은요, 마이너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쟤를 A-B라고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마이너스라는 녀석은 수의 연산 기호고 저기에 보이는 짝대기는 집합의 연산 기호인 차집합이라고 불리는 애예요. 그러므로 쟤는 뭐라고 읽어줘야 돼? 읽어볼까? 시작! A 차집합 B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A 차집합 B예요. 자, 그러면 A, 그림을 좀 올려놔야겠구나. 좀 올려놓고 갈게요. 그림이 잘려서. 예. A 차집합 B는 뭐냐면 A에서 B 부분을 쏙 빼버린 게 A 차집합 B의 영역이에요. 되겠습니까? A에서 B 부분만 쏙 빼버리고 남은 영역이 A 차집합 B의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영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는 분명 A의 원소여야 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원소는 B의 원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B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 그리고 요 안에 AND가 들어가야 될까? OR가 들어가야 될까? AND가 들어가야 되죠. 둘 다 만족해야 돼요. 하나만 만족하면 안 돼. X는 A의 원소지만 B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상황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AND는 그대로 써주고 아니다 라는 요 녀석은 뭐라고 써줄 수 있어? B의 여집합으로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을 가지고 식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얘를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잡다한 거 이렇게 빼고 뭐만 남아있어 우선? A. and는 교집합. 그리고 여기 잡다한 거 빼면 뭐가 남습니까? B의 여집합. 요런 게 남아요. 와, 결국 얘가 선생님 A 차집합 B랑 같다는 얘기네요. 예, 얘가 A 차집합 B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집합의 어떤 연산 법칙도 5개나 되는 그 어떤 연산 법칙도요. 안타깝지만 차집합을 커버하는 연산 법칙은 단 하나도 없어요. 식이 이렇게 나오면 연산 법칙을 적용해서 풀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 연산 법칙 적용이 안 되니까 이 연산 법칙 적용 안 되는 차집합 말고 교집합이 나와 있는 이 녀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 앞으로 모든 연산 법칙 문제를 풀 때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 풀어야겠다라는 게 이 개념의 핵심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얘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합니다. 자, 3번만 읽으면 암기해 봅니다. 시작!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한 번 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한 번 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 녀석 A 차집합 B의 영역인 A만 영역이죠. A만 영역을 표현하는 수학적인 다양한 방법들 좀 정리하고 갈게요. 우선 A 차집합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시작!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 말고도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A하고 B의 합집합에서 B만 쏙 빼버린 거야. 말이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와, A랑 B의 합집합 전체에서 B 부분만 쏙 빼버리면 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A에서 뭐만 빼버린 거다? A 교집합 B 부분만. 요 중간에 있는 A도 B도 영역만 쏙 빼버려도 저 영역이 나온다 해요. 그래서 A 차집합 B는요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 중에서 연산 법칙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왜? 차집합은 연산 법칙 적용 안 되니까. 되겠습니까? 예, 요런 표현이 있다야. 자,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 선생님 꼴랑 이렇게 간단한 녀석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가르쳤는데 되게 복잡한 녀석에 차집합이 붙어있어요. 얘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얘 그냥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차집합은요. 이 막대기가 이렇게 휘어지면 맨 뒤에 여집합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바뀐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대상 덩어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린 이렇게 풀면 됩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 교집합, A 교집합, B 교집합, C 전체의 여집합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 나와 있는 여집합과 차집합을 묶어서 무슨 기호라고 적을 거다? 나쁜 기호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나쁜 기호. 왜? 차집합은 연산 법칙 하나도 못 써먹고요. 여집합은 그나마 5개 중에 오직 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드모르강 법칙이라는 거 하나가 있어. 그거 하나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나쁜 연산 기호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방금 전에 뭐 배웠어? 집합의 연상 기호 4가지 배웠어요. 쭉 불러볼까? 시작!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다시 한번 시작!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한 번 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4개 배웠거든? 자, 이제 연상 기호를 배웠어요. 그 기호를 어떻게 써먹는지 약속을 해놓은 연산 법칙이라는 애를 배워야겠지. 맞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수의 연산 법칙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되게 어리석은 거야. 왜냐면 수학에는요 뭐 공식, 뭐 정의, 뭐 이런 거 여러 개 있는데 수학에서 법칙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
법칙이라는 이름은 아무데나 막 붙여주는 걸까? 진짜 중요한 데만 붙여주는 걸까? 진짜 중요한 데만 붙여주는 거야. 근데 그 개념의 제목이 연산법칙이었어. 배웠는데 기억을 못해. 이거 되게 안타깝지 않나?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수의 연산법칙을 잘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왜? 집합의 연산법칙을 잘 배우시면 됩니다. 집합의 연산법칙은 수의 연산법칙 3가지를 다 포함하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2가지가 더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잘 배우도록 하자.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법칙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땡땡 받았습니다. 대상과 연산 종류를 세자. 대상과 연산 종류를 세자. 대상과 연산 종류를 세자 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지금부터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서 가장 쉽고 유추한 교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환 법칙의 핵심 개념식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야. 뭐라고 읽어야 돼? 제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라고 읽어야 돼요. 이것이 교환 법칙의 핵심 개념식이에요. 다시 교환 법칙은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 3번만 읽으면 암기합니다. 시작! 교환 법칙은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 교환 법칙은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 교환 법칙은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 자, 그러면 교환 법칙의 뜻은 이거예요. 이렇게 A하고 B가 있었거든.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에요. 되겠습니까? 교환 법칙의 뜻이 뭐라고? 시작! 자리를 읽어. 시작!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한 번 더 시작!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안 한 사람 있어서 다시 시작!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안 한 사람 있어서 다시 시작!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건의만 따로 시작!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예, 되겠습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외워야 되는 게 이 식에서 얘 대상 몇 개 나오고 있어? 2개. A하고 B 2개 나오고 있지. 연산 종류는 몇 종류 나오고 있어요? 한 종류 나오고 있죠? 얘를 외워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건 뭐냐면 대상 2개, 연산 종류 하나면 무조건 교환 법칙을 쓰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위주로 생각하면요. 합집합은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교집합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왜?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A 합집합 B는 전체지. 반대로 B 합집합 A도 전체지. 등식이 성립해 안 해? 해요. A 교집합 B는 요만큼이지. B 교집합 A도 요만큼이지. 등식이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와, 합집합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좋은 기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은 기호라고 얘기했던 더하기하고 곱하기도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좋은 기호예요. 하지만 반대로 A 차집합 B는 A만 영역이지. B 차집합 A는 B만 영역이지. 같은 영역이야? 다른 영역이야? 다른 영역이야. 오, 차집합은 교환 법칙도 성립 안 하는 나쁜 기호구나. 빼기. A 빼기 B랑 B 빼기 A랑 보통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그래서 아이씨 빼기는 교환 법칙도 성립 안 하네. 나누기. A 나누기 B랑 B 나누기 A 같아요? 안 같아요? 일반적으로 안 같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나쁜 기호, 얘네는 좋은 연산 기호가 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환 법칙을 떠올릴 때 이거 한 줄은 기억해야 되고요. 이 오퍼레이션 자리에 들어가는 게 합집합, 교집합, 더하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등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알겠나? 자, 그래서 요것만 2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한 번 더. A 오퍼레이션 B는 B 오퍼레이션 A.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예, 쉽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법칙인 결합 법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법칙은 뭐냐면요. 딱 보니까 대상 몇 개 나올 때 사용하는 거야? 3개. 연산 종류 몇 종류일 때 쓰는 거야? 한 종류일 때 사용하는 법칙이 결합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결합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봐. 어머, 대상 세개 연산 종류 한 종류면 선생님 이런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결합하나 요렇게 결합하나 상관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결합법칙. 이게 결합법칙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합법칙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요 녀석 되겠습니다. 자, 요거 3번만 읽고 넘어가자. 시작. 그냥 이렇게 읽을 거야.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 그냥 이렇게 읽을게요. 가로는 마음속에서 그려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 이렇게 결합하나 요렇게 결합하나 등식이 성립한다. 결합법칙. 한 번 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 이렇게 결합하나 요렇게 결합하나 등식이 성립한다.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대상 몇 개? 3개. 연산 종류 한 종류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합집합은 당연히 결합법칙 성립해요. 왜? 보세요. A, B, C가 있어. 근데 A 합집합 B 부분에다가 C를 합한 거나 A에다가 B 합집합 C를 합한 거나 그림이 같다 다르다? 같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교집합, 착한 기호인 교집합도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더하기 결합법칙 성립해요. 곱하기 결합법칙 성립해요. 그래서 얘네는 착한 애들이에요. 하지만 차집합 빼기 나누기는 결합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묻자. 너희들 이거 보여 안 보여? 한눈에. 오, 얘네 다르구나.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지? 그래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숫자는 중학교 때 했으니까 생략하겠고요. 집합 하나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봐요. A에서 B를 뺐대. A에서 B를 빼면 요만큼 있지. 맞아? 근데 거기에서 또 뭘 뺐대? C를 뺐대. 어머, C 또 이렇게 빼버렸어. 그러면 남는 B금은 요만큼만 남아요. 맞죠? 자, 요 두 번째는 녀석 보겠습니다. A 전체가 있었거든? 그런데 B 차집합 C. 어머, B에서 C를 뺀 요만큼을 어떻게 한대? 빼버리겠대. 차집합은 빼는 거니까. 그래서 요만큼을 이렇게 지웠어. 요만큼 지워야지 라고 지웠어. 그림이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이해가 될까? 그래서 얘는 결합법칙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고 확인 하나 하고 갔어요.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 될까? 네. 되나? 예.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학생들이요, 중학교 때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고 짜증내하던 분배법칙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분배법칙은 딱 봤더니 대상은 몇 개 같아? 3개. 3개예요. 연산 종류 몇 개 같아? 2개. 2개예요. 왜? 동그라미 친구하고 더하기하고 이렇게 연산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외우셔야 돼요. 교환법칙 대상 2개, 연산 종류 1종류. 결합법칙 대상 3개, 연산 종류 1종류. 분배법칙 대상 3개, 연산 종류 2종류. 이거 외우셔야지 집합의 연산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배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법칙은 이런 거예요. A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식이 있을 때요. 바로 요 앞부분에 있는 대상하고 연산까지야. A라는 대상하고 곱하기라는 연산을요. 요렇게 분배해주고 요렇게 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1차적으로 B에 분배하면 A 곱하기 B라는 식이 나오겠지. 네, 다시 끼워주세요. 끼웠어? 네. 네, 다시 켜야지. 좀 한참 걸리겠다. 공부하기 싫었구나? 아이. 좀만 기다릴게요. 화장실 가려고 전화 끊어. 화장실 가려고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제 내가 없는 동안은 수업을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게 켜진 건가? 언제나 불안장만. 어떡하지? 모르겠다. 이렇게 눌러버리면 되나?
모르겠다. 그냥 설명할게요. 예. 자, 기다리다가 시간 갈 것 같아서 선생님, 켜진다. 네, 좀만 기다립시다. 이거 막 밝아줘야 되는데 왜 안 밝아져있지? 알려줄게. 왜 맞아? 물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내. 꼬리는 없어요. 오, 온다. 좀만 기다립시다. 불 들어왔어요. 근데 왜 껐냐? 아니요, 빠진 거예요. 코드 치거나 이래서. 누가? 절대로 만수가 고의적으로 뽑지는 아이. 않았을 거야. 아이 진짜 안 봤어요. 그죠? 알지.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야. 그치? 이렇게 했을 뿐이야. 네. 예, 이제 뜨네요. 예. 자, 우리요 분배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건대 대상과 연산까지 통째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A 곱하기 B가 나오죠. 더하기 기호 그대로 쓰고 요번에는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A 곱하기 C가 되죠. 그래서 분배 법칙은 뭐다?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식을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 요거요.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 한 번 더.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분배 법칙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방향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 이렇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 방향에 익숙하면 출제자들은 어떻게 내? 얘를 내고 이렇게 줄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종종 냅니다. 되겠습니까? 예,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방법으로 종종 내요. 왜?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시험에는 거꾸로 방향으로 실제로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거꾸로 방향으로도 좀 연습을 해두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이 3개가 필요해. A, B, C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연산 종류 몇 종류 필요하다 그랬어? 분배 법칙은? 예, 2종류 필요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배 한번 해봐. 시작!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되겠죠.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 한번 해볼까요? 시작!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라고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 합집합 B 교집합 C 해보겠습니다. 시작! A 교집합 C 합집합 B 교집합 C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 교집합 B 합집합 C 해볼 거예요. 시작! A 합집합 C 교집합 B 합집합 C 요게 분배 법칙인데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게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온다 라고 했죠. 자, 줄이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줄이는 건 인수분해하는 기분으로 보시면 돼요. 어머, 공통인수가 있네. 공통인수 묶고 남은 찌끄레기씩 그대로 써주면 되겠구나. 비교집합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 불러보자. 이제 막바로 시작. A 교집합 B 합집합 C 되겠죠. 자, 불러볼까? 시작. A 합집합 B 교집합 C.
불러볼까? 시작. A 교집합, B 합집합, C. 알겠습니까? 자, 늘리고 줄이고 자유자재로 돼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수의 연산 법칙하고 같이 통해 있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되겠다요. 자, 그러면 이제요. 이 4번 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선생님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수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